차입원가 자본화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공사대금 지출액 중에 4월 1일 지출액 20만원이 착공 전 인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자, 인허가도 이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이죠. 자, 따라서 이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지출된 이 금액도 이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만원 이 금액, 이게 공사 착공 전이지만은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으로서 인허가는 필수적인 절차겠죠. 여기 이 공장금을 짓기 위한. 그래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장 건물을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 지출액도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계산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합니다. 자, 그러나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활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1년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건설공사를 중단했는데 보통 이렇게 중단하면은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자, 그러나 이 중단 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도 계속 자본화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주의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차입원가 자본화는 가장 먼저 항상 계산해야 될 게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계산입니다. 자, 지금 지출액, 아까 여기 인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 20만원까지 포함해서 20만원, 120만원, 20만원, 1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평균 지출액은 4월 1일 지출된 20만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9달 동안, 5월 1일날 지출된 120만원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달 동안 지출된 금액이죠. 따라서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는 곱하기 12분의 9, 12분의 8 해서 적수 계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은 계산한 금액 95만원이 연평균 지출액이죠. 자, 그래서 그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에 대해서 자본화를 하는 건데, 자, 먼저 항상 특정 차입금부터 자본화 시키죠.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격자산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입금이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은 연관관계를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자본화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지금 차입금 보면 특정 차입금이 60만원이에요. 60만원. 자, 그런데 차입일이 X1년 4월 1일부터 지금 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요구했죠. 그래서 X1년치를 구하는 겁니다. X1년도 4월 1일날 차입해가지고 상환이 X2년 6월 말인데, 자, 따라서 X1년 관점에서 보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9달 동안 차입한 거죠. 특정 차입금은.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9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차입액,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은 45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차입금의 이자율은 6%죠. 6% 곱하면 특정 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27,000원.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먼저 이 차입원가를 자본화 시킵니다. 자, 그리고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95만원 중에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45만원 뺀 나머지 50만원은 요거 이제 그 차액 역산한 거죠. 일반 차입금으로 지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차입금은 두 가지이므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 여기 이 수치는 계산을 따로 해야죠.
자, 일반 차입금은 두 가지입니다. 200만원, 100만원. 그래서 분모에 200만원, 100만원 기입하고, 이것도 연평균 차입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200만원은 X1년 초에 차입해가지고 X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X1년 내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12, 12달 내내니까. 자, 그런데 100만원은 X1년 7월 1일 날부터 X1년 말까지 6달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6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연평균 차입액은, 일반 차입금 연평균 차입액은 25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수치에 대해서, 각각의 이 금액 있죠. 각각의 이 수치에 대해서 이자율이 10%, 8%이므로 10%, 8%를 적용해가지고 더하면 일반 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는 24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은 평균적으로 9.6%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9.6%를 적용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할 차입원가를 구하는데, 자, 이게 4번이죠. 두 가지 금액을 곱하면 일반 차입금 관련 자본할 차입원가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일반 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가 얼마였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하기를 일반 차입금 실제 차입원가는 24만원이었으므로, 자, 24만원 한도로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를 자본화시키죠. 그런데 계산된 수치가 48,000원이므로 한도 이내이므로 이 금액 전액을 자본화시킵니다. 그래서 더하면 75,000원이 X1년 자본할 차입원가 금액이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